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 모를 만성염증, 혹시 그냥 방치해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잇몸이 자주 붓고 감기가 잘 낫지 않거나 몸이 쉽게 붓거나 이유 없이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은 느낌, 이런 증상들의 공통 배경으로 만성염증이 거론되곤 합니다. 흔히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도 불리죠. 오늘은 만성염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성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 겉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진행되면서 우리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질병이라고 느낄 정도는 아닌데 몸 상태는 분명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뻣뻣하고 얼굴과 몸이 잘 붓고 잇몸이 자주 붓거나 통증이 있고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반복됩니다. 잠은 잤는데 개운하지 않고 피로가 며칠씩 이어집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검사 수치는 다 괜찮고 큰 문제 없다는 말을 듣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상태가 며칠, 몇 주씩 반복된다면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신호들 중에서 하나라도 계속 겹친다면 몸 안에서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유지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염증은 보통 급성 염증입니다. 손을 베었을 때 빨갛게 붓고 통증과 열감이 생기는 면역의 반응이죠. 이건 몸이 나를 지키려고 켜는 방어 반응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상처 같은 외부 자극이 생기면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서 나쁜 물질을 빠르게 정리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이죠. 이와 반대로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급성처럼 확 티나게 아픈 염증이 아니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낮은 강도의 염증이 오래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급성염증은 큰 불이고 만성염증은 작은 불씨입니다. 큰 불은 바로 알아차리기 쉽지만 작은 불씨는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타고 있죠. 그래서 만성염증이 더 무섭습니다. 이 염증 반응이 나도 모르게 계속 켜져 있으면 혈관, 장, 피부, 나아가 뇌 같은 곳에 잔 데미지가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컨디션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약한 분들은 고혈압이나 심혈관 문제로 나타나고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잇몸 통증, 대사가 취약한 분들은 당뇨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은 특정 부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혈액을 타고 온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랑비에 옷 젖듯 전체 컨디션을 서서히 까먹는 거죠. 그렇다고 겁만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만성염증은 생활 습관과 영양 관리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영양제 세팅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이런 만성염증 병원에서 염증약으로 싹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항생제,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는 대부분 급성염증을 단기간에 꺼주는 목적성이 강하고 오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쓰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은 결국 생활습관 관리와 식습관으로 염증 트리거를 낮추고 지속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영양소를 꾸준히 복용하시는 쪽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사 입장에서 만성염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 탑5를 설명드리고 어떤 분에게 특히 더 필요한지 그리고 추천 제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첫 번째 오메가3입니다. 평소에 오메가3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오메가3는 만성염증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영양제입니다. 만성염증 상태
상태에서는 몸속 염증 반응이 계속 과해성 상태로 유지되기 쉬운데 오메가3는 이 흐름을 완화 쪽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 스위치를 오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신 염증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만성 염증 관리에는 항상 출발점으로 오메가3가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에는 오메가3를 기본으로 두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헤라클레스 엑스퍼트 오메가3, 담백하루 초임계 RTG 오메가3 이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피크노제놀. 요즘 저도 꾸준하게 복용하고 있는 성분인데요. 피크노제놀은 프랑스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혈관과 혈액순환, 염증 관리에 특히 초점이 맞춰진 성분입니다. 만성 염증이 오래되면 혈관 안쪽부터 부담이 쌓이면서 처음에는 붓기, 부종, 순환계 문제, 나아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환계에 문제가 있어서 손발이 자주 차거나 몸이 쉽게 붓는 느낌이 있다면 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라면 특히 피크노제놀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천 제품으로는 헬시 오리진스 피크노제놀 100mg, 나우푸드 피크노제놀 100mg 이 두 제품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식물성의 항염증, 항암 성분입니다. 몸속의 염증 반응 자체를 전반적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 통증이 있거나 항암 영양제가 필요한 분들에게 보조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커큐민은 제품에 따라 흡수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품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추천 제품으로는 닥터스 베스트 고흡수 커큐민 500ml, 내추럴 팩터스 테라큐민이 있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면역 반응의 산물이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죠.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이 면역 반응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지속되시는 분들 중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런 분들일수록 염증 반응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실내 생활이 많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이 늦다면 비타민 D는 기본으로 함께 고려합니다. 추천 제품으로 아오팜 비타민 D 2000IU, 종근당 비타민 D 2000IU 이 정도 구성이 무난합니다. 다섯 번째, 항산화제로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입니다. 만성 염증의 바탕에는 산화적 스트레스가 함께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은 염증을 직접 억제하기보다는 몸속에 산재되어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서 염증이 커지기 쉬운 환경 자체를 정리하고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일상생활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느낌, 특히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항산화제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추천 제품으로는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유한양행이나 고려온단 비타민C가 좋고요. 글루타치온 제품으로는 테리 내추럴리 클리니컬 글루타치온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만성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내 몸의 신호를 읽고 관리 루틴을 만드는 관점에서 영양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번으로 말씀드린 오메가3는 기름이라서 특히 품질이 중요한 영양제입니다. 오메가3를 제대로 고르는 기준을 약사 입장에서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영상 끝나고 바로 이어서 참고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담 없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